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들의 신체적인 문제로 아이가 안 생기는 사실을 외면하고 쓰니님에게 온갖 험담을 했던 전 시모에게 쓰니님이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임산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재혼부부입니다. 얼마 전에 전 시모에게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한마디 해 주었거든요. 정말 시원했어요. 첫 번째 결혼 생활에 시모로부터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식품영양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대학병원 영양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취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큰 병원의 식당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외부 업체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대기업의 외식사업부에 취업이 된 것에다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초심으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사수도 잘 만나서 일도 수월하게 배웠고요. 함께 일하는 이모님들도 다들 좋은 분이라서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이모님들은 서로서로 쉬는 날짜도 잘 조정해가며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모님들 대부분이 손도 빠르시고 오래 함께 일하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척하면 척이라 힘든 일들도 합심하셔서 신나는 분위기의 직장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일은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살던 중에 30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모님들 중에서 한 분이 자기 아들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모님이 참 좋은 분이시라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외아들이었는데 성격도 활달하고 직업도 괜찮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서로의 집에 인사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이모님이 제 시어머니가 된 것이죠. 이모님이 좋은 분이시라 신랑이 외아들이고 하니 모시고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모는 저희와 따로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으로 분가해서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시모는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저에게 전과 다름없이 잘 해주었습니다. 저도 시모와 다른 이모님들께 잘 하려고 노력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신랑도 저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저도 신랑도 나이가 아직 젊고 하니 곧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결혼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쯤부터 시모가 슬슬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를 언제 가질 거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구박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시모의 성화도 있고 저희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때 한창 여러가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쁠 시기라서 제가 먼저 여러가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 결과 저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신랑도 검사를 받기 위해 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신랑은 무정자증에 가깝다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침울해 있는 신랑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어떻게든 아이는 생길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안 되면 선택적 딩크는 아니지만 딩크로 사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신랑은 처음에 제 위로에 어느 정도 힘을 내더라고요. 한동안 그대로 지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젊고 하니 좀 더 있다가 의학의 힘을 빌려 아이를 갖자고 신랑과는 얘기가 되었고요. 시모는 언젠가부터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을 하더라고요. 아이 갖는 것을 더 미루지 말아라.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와서 말이 없는 것을 보니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냐 등등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모에게 외아들인 신랑이 무정자증이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듣고 흘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모의 의심과 막말을 참고 신랑을 감싸며 살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이모들이 저를 점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엔 뭐지?
했습니다. 나중에 한 이모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 전부터 시모가 직장에서 며느리인 저를 애 못 낳는 사람이라고 하고 다녔더라고요. 애도 못 낳는 데다가 직장에서 바빠서 피곤한 남편을 집안일을 시킨다며 제 험담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는 건 마찬가지고 연봉도 신랑과 비슷한데 제가 신랑을 부려먹다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시모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던 이모님은 남의 집안일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하는데 시모가 너무 심하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녀서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알려준다며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온 시모가 맞나 했어요. 근데 혹시 그 이모님이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저에게 말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듣고도 전과 다름없이 행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다른 이모님이 시모가 제 험담을 한다는 똑같은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직장 동료 이모님으로 그렇게 성실하시고 저에게 자상하시던 그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저도 억울해서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했던 내용을 시모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무정자증이라고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어떻게든 아이 낳을 수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말했어요. 그랬냐며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시모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고자 취급을 한다며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다며 저에게 못된 년이라며 욕을 하더라고요. 근 10년을 알고 지낸 그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제게는 한마디도 할 여유도 주지 않고 큰 소리로 저에게 장애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욕을 하는 시모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은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요. 그 이후에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에게 문제가 있으면서 자기 아들을 고자로 몰아간 나쁜 년이라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직장에서는 휴게실에서 다른 이모님들과 시모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휴게실에 들어가면 하던 얘기를 딱 멈추고 어정쩡한 분위기가 되었고요. 시모가 이모님들에게 제 험담을 하다가 저를 보면 멈춘 거겠죠. 신랑과 엄청 싸웠습니다. 시모가 나를 장애인 취급해서 미칠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신랑은 끝까지 자기 엄마의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와 통화할 때 시모가 저에게 욕하고 소리 질렀던 것을 녹음해 둔 것을 신랑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 자기 엄마가 그랬겠지 하며 자기 엄마를 감싸더라고요. 정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신랑이 지금은 시모를 방어하는 정도지만 좀 지나면 신랑도 시모와 함께 저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신랑도 자기 엄마를 제가 뒤에서 욕했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랑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것도 거의 없고 결혼도 반반 했으니 서로 요구할 것도 없었고 받을 것도 없어서 수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직장에서 시모는 다른 이모들에게 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애도 못 낳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자기 아들 집에서 부려먹던 나쁜 여자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제 귀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시모의 그런 험담을 믿는 이모님들도 계셨고 반신반의하는 이모님들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이직을 할까 아니면 앞뒤 볼 것 없이 퇴사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몇 년 뒤에 전 신랑은 재혼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안 지나서 재혼을 했고요. 지금 신랑도 돌싱이었는데 아이 없이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제가 나이도 있고 노산에 들어가는 임산부라 주변에서는 바로 육아휴직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임신 7개월이 되어서야 얼마 전에 육아휴직을 하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을 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직장 이모님들이 알게 되었으니 전 시모도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직장에 나갔으니 제가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온 것을 전 시모도 봤을 테고요. 전 시모의 말만 듣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이모님들 중에서 몇 분은 그동안 오해를 해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휴직이 시작되는 마지막 출근날 직장 동료들에게 휴직해서 미안하다며 일일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휴게실에서 이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전 시모는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모님들도 들으라고 제가 전 시모에게 얘기했어요. 이모님, 제가 이래도 애 못 낳는 여자인가요? 땡땡씨랑 이혼하고 이모님들에게 그렇게 없는 얘기 지어내서 제 흉을 보고 다니셨다면서요? 이모님 아들이 무정자증인데 애가 생기겠어요? 손주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불가능하진 않으실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해야 하겠지만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얘기를 할 당시에는 너무 떨려서 대충 이렇게 얘기했다고 기억합니다. 이런 제 얘기에 전 시모는 저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다른 이모님들이 임산부한테 그렇게 했다가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러냐며 전 시모에게 다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얘기하고 저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떨렸지만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자기 아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며느리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없는 얘기를 지어내던 전 시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젠 나만 바라봐주는 신랑과 뱃속의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살려고요. 우리 며느님들 큰소리 안 내고 조용히 넘기려고 속으로 끙끙 앓면서도 할 말 못하는 과거의 저처럼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말자고요. 모두들 할 말 다 시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며느님들 화이팅입니다. 정말 떨리셨을 텐데 말씀 잘하셨네요. 다른 이모님들도 쓰니님의 전 시모가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네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